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류 시점과 방류량, 그리고 방류로 인한 주변국들의 영향이나 피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기본 자료를 토대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임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재선이신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위원회에 계시나요, 상임위에? 전에는 이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 이번 회기에는 이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 환경 쪽은 두루 담당하셨으니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의 김순애 실행위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행위원님이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의 에너지 문제 그리고 뭐 교통정책 문제 모두가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이슈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의 18개 단체들과 진보정당들이 함께 좀 이렇게 정책을 마련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의 좌민석입니다. 네, 연구원님. 최근에 제주연구원에서 후쿠시마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에도 직접 관여하신 건가요? 예, 제가 책임을 맡아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이렇게 전문적인 자료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해녀협회 고송자 사무국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해녀협회 사무국장 고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도 물질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물질 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한 30년 좀 넘었습니다. 그럼 해녀분들은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까? 관심도 많죠. 이 생협에 바닷물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걱정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 많이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와 관련되신 분들 모시고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분들 먼저 좀 밝히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제주도 입장을 듣기 위해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무부의사를 비롯해 담당 국장 과장님들에게 출연을 요청했지만 딱히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출연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함께 토론하는 자리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영사관 측에도 저희가 일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출연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힙니다. 그럼 이렇게 먼저 저희가 섭외 과정을 밝혀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방류 시기 문제일 것 같아요. 언제 과연 방류되느냐, 그리고 진짜 방류할 거냐. 뭐 마음속에서는 다들 일본이 저랬지만 방류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원주수를 일본에서 방류하겠다고 처음 얘기 나온 게 2021년이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 1월 13일에 이제 올해 봄이나 여름에 방류하겠다고 일본이 밝힌 셈인데, 박사님 우선 이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 어느 정도로 좀 제주연구에서는 예측하고 계신가요? 예, 그 당초에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 이제 방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후 그 도쿄전력 관계자는 그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서 해저 터널 공사가 6월에 이제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6월이나 7월쯤에 일본에서 해양 방류를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쿄전력이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그쪽에서의 입장을 볼 때 6월이나 7월 정도에 방류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방류를 안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의원님 혹시 뭐 네. 예. 일단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방류를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지속을 해왔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좌민석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당초
원래 4월쯤에 방류를 이제 목표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다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네. 우리 도쿄전력이죠. 우리 원전 운영사. 네네. 지금 이제 해저 터널에 선단에 부착하는 이 방출구 설치 공사가 지연되면서 방류 시기가 조금 늦춰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약 한 뭐 아까 박사님 6월 정도 얘기하셨는데 한 7월쯤이면 방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 있습니다. 이제 18개국이 이제 해서 이제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고, 네. 일본 이제 대내적으로도 이제 반대의 의사들이 많아서 이런 게 방류 시기를 결정하는 데도 조금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좀 7월보다는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방류라는 게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바로 저장고에 있는 물을 오염수를 이제 내보낸다는 건데 한 얼마나 들어가서 내보내는 겁니까, 해저로는? 해저에서 그 연안에서 네. 해저 터널로 1km 정도. 1km 정도. 예. 이제 그 해저 터널을 공사한 후에 1km 지점에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육상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다가.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방금 반대 단체들의 활동도 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실영 의원님, 일본 내에서도 이 반대가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는 그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방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 1월 말에도 국회에서 해고염수 대책 토론회가 열렸었고 네.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어떤 과학자위원회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미국의 핵물리학자가 한 주장이 이거는 방류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투기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해고염수는 사실 정상 가동 중인 발전소에서 나온 냉각수가 아닌 거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에 그 녹아내린 핵연료를 사실 그 냉각시키기 위한 굉장히 고농도의 방사능, 사실 저는 그 폐기물 쓰레기 더미라고 보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쓰레기 더미인 거고 이걸 바다에 아주 정상적이고 어떤 통제된 형태로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방류라는 표현이 굉장히 너무 좀 이렇게 그 온건한 표현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좀 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투기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양 방류가 아니라 해양 투기다. 그렇죠. 네. 핵오염수 투기다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일본에서도 지금 뭐 반대 여론들이 높죠. 찬성 여론보다는 반대 여론이 훨씬 높고,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뭐 이렇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과 행정부에서도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목소리에 값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그만큼의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네. 말만 무성할 뿐이지 그에 맞춰서 정치인들과 그리고 그 정부 행정부에서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류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원래는 뭐 4월 빠르면 4월이고 지금 해저 터널 건설 시기에 따라서 뭐 7월이 될 수도 있고 8월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몇 달 늦춰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 몇 달 늦춰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밝힌 게 2021년 늦춰진다고 해. 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사실 했었죠. 근데 네. 그 2년 동안 저희 어른들이 그리고 힘을 가진 정치인들과 그리고 재정을 갖고 있는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정말 이렇게 너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네. 어제 저 청소년 기후 행동인가 제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 한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예.
네, 지금 청소년들도 나서고 있는데 해녀분들도 지금 걱정이 많으신 거죠? 네, 우리는 설마 했는데 네. 2021년 재작년에 4월에 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발표만 했지 뭐 날짜도 안 나오고 뭐 양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거에 막 자기네 보도만 떠들고 이제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고 이제 뭐 바닷물로 희석해서 보낸다 해도 우리는 그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방류를 한다고 하면 이 가정하에서 지금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16일 날 한국 방재학술대 프로그램에서 이게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긴 했는데요.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보실 때는 지금 방류를 하면 제주에 도달하거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4, 5년 후에 네. 제주에 도달한다든지 도달하더라도 방사능 농도는 미비하다 그렇게 발표할 것 같고요. 아니면 방재학회에서 아니면 도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연구된 논문을 보더라도 4, 5년 후에 도달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정부 산하기관에서 네. 이번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발표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4, 5년 후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네. 4, 5년 후에 이제 도달하더라도 농도는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네. 이번 이제 포럼 역시 저희와 유사한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도될 때는 이게 6개월 만에 제주에 제일 먼저 도착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게 2011년이고 그 다음에 독일의 헬무홀츠 해양연구소가 이거에 대해서 모의 실험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 헬무홀츠 해양연구소는 사실 가벼운 어떤 민간 연구소가 아니라 국립 연구소여서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200여일 지난 시점에 제주 해역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300여일 지난 시점에 또 동해 전체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2021년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연구죠. 근데 중국의 칭화대 해양공학 연구소가 되게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따르면 아까 말한 삼중수소를 포함한 오염수가 282일 되는 남해안에 도착을 하고 1년 뒤에는 한반도 거의 전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결국 1년 정도의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회에서 4년에서 6년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연구자들은 200여일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시점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사실 안전의 문제는 가장 보수적인 접근, 가장 위험의 요인들을 가장 맨 앞에 두고 저희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4, 5년은 너무 좀 안이한 그런 어떤 연구 결과에 맞춘 어떤 대응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200여일을 내놓고 있는 지금 2개의 연구소가 다 이렇게 권위 있는 연구소거든요. 좀 네.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더라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히 오염수가 이제 우리 제주 연안에 도달하는 시점에 대해서 네. 지금 다양하게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방류 후 200일 후에 네. 제주 연안에 도달한다라는 예측을 하는 이제 연구소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2017년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로는 네. 최초 방류 후에 한 4, 5년이 지난 후에 제주 해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제 우리 제주 도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확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좀 공개가 돼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저희들 16일 날 우리 한국방재학회에서 우리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네.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객관성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좀 공개가 돼서
우리 도민분들과 그리고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이제 어떤 그 의구심이 안 들 어떤 네. 정보가 좀 공개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정보 공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 검증들이 중요한데 지금은 좀 비공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 그렇죠. 네, 많이 예.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해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뭐 짧다 길다 기간 얘기도 다르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하실 것 아닙니까? 난 이 봄이나 여름부터 이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많은 양을 발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예, 네.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전 오염수와 관계해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발표하는 것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신뢰, 과학적 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지금 일본에선 이걸 오염수라고 부르지 않고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죠. 본인들이 나름대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이게 박사님 처리수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혹시 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볼 때는 오염수가 맞고요. 그리고 앞에서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정확한 유입 시기를 분석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핵종 농도, 방류량, 방류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물에 피폭되고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 데이터 자체가 어떤 시기에 얼마만한 양을 방류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 상상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일본이 희석해서 보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농도를 낮추겠다 이런 말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바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농도가 낮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희석을 해서 보내게 되면 네. 농도는 낮아지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절대다. 탱크에 있는 네. 모든 방사능 오염수가 다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희석시키는 물도 결국은 또 바닷물일 것인데, 예. 그죠? 그러면 이게 절대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아, 네. 제가 얘기 들을수록 좀 답답해지고는 있는데,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해녀분들은 물질할 때 이게 바닷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해녀분들 사이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바닷물에 해녀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바다에 들어가면은 물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라에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새내기 해녀들이라도 이제 발굴하려면 누가 바다에 그 물을 먹으면서 해녀를 배우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 한 2016년 이제 해녀 문화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예, 그 등재된 후로 이제 2021년 기준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해녀가 한 6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2016년에는 한 4,000명 이상이 됐었는데 네. 지금 21년 기준으로는 한 3,400명밖에 안 돼가지고 한 5, 6년 사이에 600명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새내기 해녀들 발굴하는 거에 육성화시키는 거에서도 이제 걱정도 많고 이제 우리 자식들 며느리들 이제 우리 부모들 이제 해녀 하는 거를 이제 다 이제 막고 이제 하지 말라고 걱정돼 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하고 이런다니까 이제 물질하지 마라. 예, 물질하지 말라. 이제 우리도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물질 안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제주도는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주도의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관계자에 만나서
예, 아직까지는 뭐 발표한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뭐 관계자들도 뭐 어떻게 한다는 뭐 대책도 없고 하니까 서로가 답답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은 예, 되지만 어떻게 걱정해도 될지는 뭐 어떻게 정확한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들리는 소문에 신문이나 방송 그런 기사에만 의존할 뿐이죠. 우리들은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거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결국은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해녀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다. 사라질 수가 있죠. 네. 네. 사라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고 예, 보시는 예, 거죠. 예. 네, 굉장히 제주로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의원님 제주도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 좀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그 제주 연구원에서 이제 그 우리 조민석 박사님이 이제 연구한 결과를 지금 토대로 저도 이제 도에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주문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그 수산물 이제 소비 지출 그리고 제주 관광 지출에 대한 어떤 네. 제주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산물에 대한 소비 지출은 평균 약 한 49.15%가 네. 줄어들 것이라는 어떤 예측이 나오고 제주 관광과 관련된 지출은 평균 29.04% 정도가 줄어든다는 어떤 네. 수치가 나왔는데 이걸 피해액으로 환산할 경우에 2021년도 제주 수산물 생산액 기준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 감소로 연간 한 4,483억 원 정도 네. 추정이 되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우리 2차 가공 산업 네. 그리고 우리 해양 관광 산업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금액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주의 삶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럴 없다는 수가 있죠. 말씀이신데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의원님이 지금 2차 관광업이나 가공산업까지 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 연구원에서 당초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는 네.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요. 네. 저희가 아까 임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483억 원은 그 어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맞습니다. 그 피해액을 산출한 거고 어선업 하는 분들만 예, 모든 수산물은 일단 어선업이 이제 어획을 한 이후에 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해녀분들 것도 포함된 건가요? 해녀분들 거는 여기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 네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 네네. 해녀분들 마을업 데이터는 포함을 못 시켰고요. 그리고 아까 임정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통이라든지 이제 관광까지 포함하면 네. 피해액은 이것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배 커질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가 이게 어쨌든 섬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들 공통적인 말씀이시고 또 관련 종사자분들도 너무 많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혹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해녀분들도 많은 시위를 한 걸로 언론에 보도된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지금까지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해녀협회 쪽에선? 해녀들은 그냥 우리 수협 소속이다 보니까 수협에서도 이제 몇 차례 일본 원전 방류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서 그 대책 마련을 해서 시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수협에서도. 근데 그 수협에서는 이제 우리 해녀들을 하고 어업인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우리 해녀들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제 시위에 동참할 것을 이제 약속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시위에 나갈 것이다. 네. 근데 시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좀 국제 문제도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예. 해줘야 되지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에서라도 목소리를 크게 내면 네, 좀 네.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쨌든 국제 관계에서 미국은 괜찮다, 뭐 방류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발표했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안 된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런 국제 관계에서도 이게 실제로는 양강 국가이지 않습니까?
뭐 G2라고 부르는 이 국가들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이런 국제 관계들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혹시 연구원에서 추측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 연구를 하면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측은 하지 못했고요. 네네. 그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을 제외한 그 중국, 대만, 러시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방류에 대한 우려를 이제 전달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그 태평양 섬나라들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울산과 부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를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이게 예를 들면 제주도나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우선 저는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그 해녀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겠다. 근데 뭐 이게 전 도민들의 문제 그리고 세계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탈핵 기획이 제주 행동과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 우리 한국 사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까 피해를 입는 그 지역들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그 피해에 취약한 지역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5개 시도 협의회가 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단위들을 이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한 어떤 촉구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세계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익 공동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세계 시민의 어떤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액션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주 철저하게 어떤 국가적인 이익에 따라서 좀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의 어떤 결과 보고서에 저희가 발표에 굉장히 좀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그 세계적인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원전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어떤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가 좀 자체적으로 데이터들을 굉장히 충분하게 쌓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 정부에서 지금 데이터들을 제대로 잘 내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좀 황당했던 게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에 국회에서 열린 그 토론회에서 네. 그때 나왔던 그 핵물리학자가 하셨던 말씀이 여기도 그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그 도쿄전력에다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요구했는데 그 받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은 굉장히 편향적이고 불완전하고 매우 부정확하고 비일관적이고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냈어요. 이게 과학자가 잘 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말을 이렇게 중립적으로 하는 편인데 얼마나 이렇게 도쿄전력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본인들의 어떤 국가적인 이익 앞에 이렇게 투명한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저는 국제사회가 같이 연대해서 되게 압력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반대의 어떤 세계적인 여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의 정부가 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아까 뭐 울산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좀 같이 좀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그 도의회에서도 오셨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직접적인 행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말 급하면은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앞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정말 안전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뭐 솔직히 도의회에서도 우리 방류 결정이 난 후에 바로 이제 그 4월 20날이죠. 2021년 4월 20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네. 다양하게 이제 뭐 수협이라든가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제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의회에서도 우리 도정과 이렇게 같이 그리고 또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이제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미온적이라는 거죠. 2년의 시간 동안 사실 뭐 반대한다, 그리고 대안을 만들겠다, 뭐 머리를 맞대겠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서 벌써 이렇게 방류가 지금 투기가 좀 코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렇게 반대한다, 그 대응 계획을 만들겠다,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압력들과 그 대책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직접 뭐 좀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행동을 뭐, 해 나가고 있고 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제주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어쩌면 이제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이제 대처를 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네. 이제 현황들을 살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에서 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유감의 표명은 있었지만 강력한 반대 의지나 또 이제 어떤 제재의 입장을 표현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수부나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도에서도 이제 정부 입장 내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해수부는 아마 우리 지금 제주도와 아까 울산 뭐 이렇게 해서 5개 네. 광역 그 시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수부는 만약에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실한 답변을 지금 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안 나오긴 했는데 그냥 의원님이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다들 이제 인지하는 것처럼 이게 국제 이슈다 보니까 예. 세계적 연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주도에서 나서서 이런 도서지역 도시들 간의 연대든 네트워크든 이런 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또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 그리고 이제 주변 도시들하고 연대해서 네네. 이런 피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책들에 대해서 정부에 이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걸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공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시민사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자. 예컨대 뭐 예전에 일본이 문제였을 때 불매운동 같은 게 굉장히 효과를 좀 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은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뭐 서명전이라든가 그리고 뭐 피켓팅이라든가 그리고 뭐 기자회견 등을 되게 진행을 좀 했었었고 좀 올해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좀 다양한 어떤 연대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근데 아쉬운 거는 저희가 작년에 도의회 의장님도 그 면담을 했었었고 그리고 정무부지사님도 면담을 했었어요. 해서 저희가 좀 촉구했던 게 뭐냐 하면 뭐 국가의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좀 촉구해라 이런 부분과 그리고 그 도민들과 어떤 시민사회와 같이 거버넌스를 이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좀 구축하라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게 작년 9월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하겠다라는 사실 그 말은 하시지만 그거에 그 걸맞는 행보를 취하시진 않으셨죠. 지금 9월에서부터 지금 별로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가장 앞에서 이렇게 그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가장 앞서서 하셔야 될 분들이 좀 그거에 마땅한 어떤 긴박한 대응들은 그리고 시민들과 도민들과 같이 해서 그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실 준비는 좀 안 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유감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혹시 더 붙일 말 있으십니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안전하다면 안전하다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이게 국가 단위에서도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앞서 나왔지만 국가입법조사처의 보고서랑 그리고 최근에 위성군 우리 제주도
국회의원이시기도 한데 여기서 주최한 토론에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한쪽에선 문제가 없다. 거의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한쪽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좀 더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도 지금 얘기 나오시는 것처럼 방사능 물질 중에서 뭐 세슘이나 삼중수소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국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거나 다양한 뭐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준이라는 것도 지금은 예컨대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도 소방관 같은 경우는 기준이 상당히 높게 뒀잖아요. 피폭 기준을 높게 두고 민간인들 낮게 두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기준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혹시 박사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아, 네네.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 혹시 뭐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네. 우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과 그 도쿄전력에서 내놓는 정보가 굉장히 일부적이고 그리고 도쿄전력 자체에서도 조사들을 지금 후쿠시마 지금 핵사고가 난 지 12년 올해가 12주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 조사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지 않은 게 일차적인 잘못인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를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까?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선 이게 기본값 자체가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또 안전하다고 하시고 이 정도면 굉장히 미미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가장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100개의 떡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 떡의 안전도는 99%입니까? 아니면 100%입니까? 이게 99%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가 독성이 들어있다고 해서 1%가 위험하다라고 해서 1% 위험하니까 미미해. 이거 좀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되겠어. 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를 먹은 사람은 그게 바로 10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만큼 과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하다라는 것은 아직 안전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많은 도민들과 세계 시민들을 불안하게 떨게 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핵 오염수 투기의 문제는 모든 시민들이 모든 당사자가 정말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게 그 데이터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정말 안전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까지 절대 투기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순애 의원님이 이제 우리 일본 정부 그리고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좀 명확하지가 않다.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점에 좀 동감을 하면서 이제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일본 정부가 2011년부터 그 오염수에 대한 어떤 방류를 이제 계획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일본 정부에서 이 방사능 물질 64종에 대해서 네. 측정된 정보를 공개하겠다. 그렇게 됐죠. 그런 네. 약속을 했었는데 지난해죠. 12월 22일 네. 우리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31종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고 지금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제공하는 자료가 되게 미비하다는 거는 지금 대내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네. 기술적인 문제도 없고 이 방류수에 대한 부분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만 이제 얘기만 하고 있어서 분명히 이제 적정한 이제 그 측정 결과들이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방류수 어떤 수질이라든가 이런 방사능 오염물질 이제 측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의구심도 이제 네.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일본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측정 이제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촉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조금 이제 강력한 좀 메시지를 좀 던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해녀 협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그 국민들이나 도민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죠? 정보를 줘야 우리도 어떻게 그래도 마음가짐이라도 가져가지고 어떻게 어디 가서 호수를 한다든가 어떻게 막든가 일본까지 가서 진짜 막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날짜 뭐 시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날에 하겠다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우리도 그거를 믿을 수가 있는데 뭐 소문에만 들어가지고 뭐 소문에 의존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은 그래도 그냥 믿을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일본에서는 이미 우리 해녀들 사이에는 뭐 소라나 뭐 전복 해삼 같은 것도 뭐 기형아가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유언 비어도 있고 해서 일본 쪽에서 예, 네. 그냥 일본인지 여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소문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깨끗한 바다를 물려줘야 될 거고 할 건데 우리 후손들은 또 어떻게 되냐 해서 해녀들은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진짜 일본까지 가시겠다는 마음까지 먹고 있다고 예. 하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생존의 문제 같습니다. 의회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 구축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데 이런 계획은 좀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네. 뭐 솔직히 제가 오늘 와서 처음 좀 얘기를 아. 들은 부분이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지금은 국가 쪽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하고 일본의 시민들하고도 좀 연대를 하고 일본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좀 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거냐, 얼마나 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로가 신뢰를 갈 수 있는 틀들을 이 서로가 만들어야지 함께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 실행위원님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먼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도의에서도 그렇고 제주도가 이번에 대책본부 구성하면서 뭐 이후에 하겠다라고 했던 계획들을 보면은 거의 사후적인 거예요. 지금 투기를 막겠다는 데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하고 그 이후에 이 방사능 검사 감시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하지만 투기가 사실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조금 더 이렇게 방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하면서 저는 양면적인 활동이 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민간의 어떤 거버넌스가 빨리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활동 전략들을 좀 같이 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올 한 해에 한 번 투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 정부가 이게 30년 동안 지금 쌓여 있는 것만도 130만 톤이고 지금 매일매일 180톤의 해고염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정말 이게 30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일본 정부가 이거를 취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자국의 이익 때문인 거죠. 자기 가장 값싼 그 방법으로 이 핵폐기물 문제를 좀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기본 입장이 저는 전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좀 시급하게 구축하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혹시 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번에 그 용역을 수행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모레 이제 학회에서도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면 그 발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할 게 있으면 이제 연구를 이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건 뭐 내 편, 너 편이 아니라 다 힘을 모아서 지금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같이 역할을 만들어서 함께 대응을 해나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토론 이후에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말씀 한 30초 정도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예, 우리 오염수 방류 뭐 아까 투기라는 어떤 표현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방류가 이제 시작되게 되면 네. 어쨌든 심리적으로도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네. 그 2011년 우리 그 일본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네. 일본이 우리 수산물을 이제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1인당 약 한 90kg 정도 이제 소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인당 90kg. 예, 그래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어떤 안전이나 그런 게 우리 국민들하고 밀접하게 이제 관계가 형성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방류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좀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막아 나가야 되고 혹 이제 방류가 되더라도 요거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와 이제 협력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시다 정부가 이 해고염수 마셔도 될 만큼 음용수 수준으로 지금 처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그거를 바다에 굳이 버릴 게 아니죠. 그 자국 내에서 식수로 사용하거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공업용수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일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식 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인과 관료들이 좀 국민의 안전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국내에서도 제2의 광우병 같은 그런 혼란과 불안이 지금 확산되고 폭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엄중하게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예,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그 수산업의 피해는 물론이고 그 해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산업과 해양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야 된다. 네, 국장님. 저는 제주 바다에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으로 참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녀들은 우선 물론이고 이제 양식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되고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오염수 대책 마련에 이제 촉구 앞장설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해녀협회 분이 일본에서 방류하면 일본까지 가서 내가 온몸으로 맞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이 시민들이, 해녀들이 느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는 일,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일이 가장 우선 출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